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이젠을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마이다스 IT 이혜린입니다. 마이다스 이젠의 동영상 강의인 실무 예제 따라하기는 실무 프로젝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하며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입니다. 실무 예제 따라하기는 초급과정 철근 콘크리트 건물, 철골 건물 따라하기가 있고 중급과정 필로티가 있는 RC 다세대 주택 따라하기가 동영상 강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와 함께 학습하실 초급과정 철근 콘크리트 건물 따라하기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과정이고요. 다음에 학습하실 중급과정은 보다 실무에서 적용하실 수 있을 만한 다양한 기능과 활용법들을 학습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따라하기를 학습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조 프로그램 입문 자료와 단위 기능을 학습하셔야 이번 교육을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교육의 모든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문서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서도 같이 보시면서 교육을 시청하시면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학습을 다 하시고 나면 아마 간단한 실무 프로젝트 정도는 직접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철근 콘크리트 건물 따라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실 따라하기의 예제 모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건물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3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하며 연면적은 2980.8제곱미터이고 1층부터 3층까지 건물 중앙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위치한 동일한 평면으로 계획되어 있는 간단한 건물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코어 부분에 전단벽과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구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다스 이젠으로 구조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전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먼저 간단하게 정보 입력을 하고 도면 밑그림을 활용하여 구조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구조 모델링은 수직부재, 수평부재 순서로 생성하고 층 복사와 기초 생성까지 하여 전체 모델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프로그램이 가이드해 주는 대로 NG 부재들을 OK가 되도록 변경 또는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과물인 구조 계산서와 안전 확인서를 생성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프로세스대로 하나씩 시작해볼까요? 바탕화면에 있는 마이다스 이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빠른 실행에 새 파일 열기를 하면 가운데에 모델링 작업과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 창을 기준으로 상위에는 각종 작업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 형태의 메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는 작업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작업을 메뉴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트리 메뉴가 위치하는데 이곳은 작업 중에 생성되는 모델링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해석 설계 수행 후에는 결과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기능으로 구성이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메시지 창이 있는데요. 이곳은 작업에 대한 명령과 상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중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저장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다스 이젠으로 구조 설계를 하는 첫 번째 과정, 정보 입력을 해보실 텐데요. 정보 입력에는 프로젝트 정보와 CAD 도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정보는 구조 해석 설계에 필요한 구조 정보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CAD 도면은 구조 모델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면을 밑그림으로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젝트 정보 입력을 메뉴의 배열 순서에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에 건물 정보를 클릭하고 설계 개요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프로젝트명에 땡땡 업무시설, 대지 위치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나머지 주소도 삼평동 00번지로 입력하고요. 건물 용도는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980.8을 입력하고요. 지하층이 없으므로 지상 연면적 2980.8을 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계획은 세 가지 시스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델은 대부분 기둥과 보로 이루어져 있고 내력벽 코어로 구성되어 있는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구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면 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저층 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인 지표면 조도 C를 선택하고 집안 종류는 매우 조밀한 토사 지역 집안 또는 연암 집안 SC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력은 300을 입력하겠습니다. 진해력을 입력하실 땐 단위에 유의해 주세요. 마이다스 이젠에서의 진해력 입력은 SI 단위계로 입력하셔야 하기 때문에 1톤 포스는 10kN으로 환산하셔서 20톤 포스는 200kN, 30톤 포스는 300kN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항목들은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건물 정보들은 건물의 하중 산정과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항목이 어떤 정보들로 활용되는지는 따라하기 학습자료 6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층별 정보 입력을 하겠습니다. 층별 정보 입력은 구조 모델링 작업에 앞서 층별 작업 환경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층을 설정하고 층고를 입력하면 모델링 단계에서 각 층고에 맞게 구조 부재들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기본적으로 1층과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베이스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층은 기초가 생성되는 층이므로 건물 전체 층의 최하부에 위치합니다. 층고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층이 추가되는데 이때 선택되어 있는 층의 상부로 층이 추가가 됩니다. 즉 1층을 클릭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지상층으로 추가가 되고 베이스층을 클릭하고 층고 입력 후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지하층이 생성되게 됩니다. 층을 삭제하실 때도 선택하시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예제 모델의 경우 1층 층고가 4,000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지상층의 2층과 3층을 동일한 층고로 한 번에 생성하기 위해서 1층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층고 4,000, 복수층에 2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2층과 3층이 동일한 층고로 한 번에 빠르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처럼 지하층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를 동결선 아래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림기초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림기초층의 층고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층고를 1200으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층 설정과 층고가 입력되면 누적 층고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누적 층고가 12,000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층별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구조 정보 입력입니다. 구조 정보를 클릭하고 구조정보 대화 상자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정보에서는 건물 정보에서 선택한 건물 용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와 하중값이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할 재료와 강도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층별로 마감하중과 활하중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라인에는 전이층 체크란이 있는데요. 필로티가 있는 건물의 경우 전이층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전이층은 중급과정 필로티가 있는 RC 다세대 주택 따라하기에서 보다 자세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정보에서 설정된 재료와 하중값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층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정보 대화 상자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층 이름 옆에 있는 레벨 구간이라는 설명이에요. 왜냐면요, 마감하중과 활하중이 층별로 이렇게 설정되게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모델링을 하실 때도 층별로 각각 한 층 한 층 이렇게 모델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부재가 어떤 층의 소속인지가 중요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면도를 그려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기둥들은 1층 기둥, 2층 기둥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보어 슬래브는 소속이 1층인지 2층인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중의 흐름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하중이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 전달 과정이 슬래브에서 보로, 보에서 기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1층에서도 슬래브에서 보로, 보에서 기둥으로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 집안까지 흐를 텐데 이렇게 N타입으로 하중이 이렇게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실 때도 N타입으로 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층을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하자면 1층에서부터 레벨 구간은 여기까지고요. 2층 레벨 구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아 슬래브는 1층 소속이고요. 이쪽 보아 슬래브는 2층 소속이 되겠죠.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아까 구조정보 대화상자에서 마감하중과 활하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KBC 2009 건축구조기준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시면 용도별, 실별로 활하중, 등분포 활하중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층이 어떤 부재, 이 슬래브에 하중이 제하가 될 텐데 어떤 용도로 제하를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가정을 써놨어요. 1층 용도가 주차장, 2층 용도가 주택, 그리고 옥상이 있다면 그러면 1층의 슬래브에 제하되어야 될 활하중은 주차장의 활하중인가요? 주택의 활하중인가요? 네, 주택의 활하중이 되겠죠. 여기에 제하가 돼야 되니까 상부층 용도에 해당하는 활하중과 마감하중이 1층 상부 슬래브에 제하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2층 슬래브에 제하될 마감하중과 활하중은 옥상에 해당되는 마감하중과 활하중이 제하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구조 프로그램 입문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상세히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상기하시면서 다음 과정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층 개념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최하층의 마감하중, 활하중, 최상층의 마감하중과 활하중을 반드시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예제 모델은 옥탑층이 없고 옥상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층 상부 슬래브에 적용될 활하중을 건축 구조 기준 등분포 활하중에 근거하여 점유하지 않는 옥상의 활하중 값인 1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완료됐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정보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CAD 도면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에서는 3차원 구조 모델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2D 평면도를 밑그림으로 활용합니다. 도면을 등록하기 전에 CAD 도면과 CAD 리스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차이점을 알아보고 갈게요. CAD 도면은 CAD 도면 편집창에서 건축 도면을 불러와 밑그림으로 등록하는 기능이고 CAD 리스트는 등록된 도면을 활성화, 비활성화하고 선택해서 편집,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모델링의 밑그림이 될 도면을 등록하기 위해서 CAD 도면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CAD 도면 편집창이 열렸고요. 이 창에서는 CAD에서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들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은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위에 배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불러온 도면이 위치할 작업창과 오른쪽에 레이어 편집창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메뉴의 열기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클릭해서 도면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층부터 3층까지의 동일한 평면이 불러와졌고, 오른쪽에 레이어 편집창을 보시면 CAD로 실제로 작성된 그 레이어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불러와졌습니다. 이 레이어들 중에서 구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레이어들만 각 항목으로 할당하면 그 레이어들만 밑그림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꼭 가져와야 할 레이어들, 이런 것들이겠죠. 중심선, 기둥선, 벽, 치수, 기타에는 계구부나 계단선 등이 있습니다. 레이어 할당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어를 클릭해서 오른쪽에 화살표, 더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시고 오른쪽에 놓는 방법, 이 방식을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어 편집창에 할당 작업을 수행하면 설정한 레이어들이 밝게 표시되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일부 선들이 누락되거나 섞이지 않도록 미리 레이어를 정리하는 것 잊지 마세요. 나머지 레이어들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선, 치수선, 계단선까지 할당하면 모든 레이어들의 할당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당한 CAD 레이어들만 가지고 도면의 밑그림으로 가져오게 될 텐데요. CAD 등록 아이콘을 선택하면 CAD 도면 등록 창이 나타납니다. CAD 도면을 등록하는 과정은 CAD에서 블록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밑그림이 될 CAD 도면 이름을 정하고 UCS 좌표축이 놓일 기준점을 화면에서 선택한 다음 객체를 선택하고 그 도면이 놓일 위치, 즉 층을 배정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는 순서입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도면 이름에 1F라고 입력하고요. 삽입 기준점 지정에 화면에서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고 기준점을 정하실 텐데 이 기준점은 여러 층의 도면 등록 시에 기준이 되는 점이므로 동일한 위치를 기준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수직적으로 연속되는 코어의 한 점이나 아니면 모든 도면에 공통되는 중심선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따라하기에서는 X축 첫 번째 중심선과 Y축 첫 번째 중심선의 교차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기준점을 클릭하면 원형, 마크가 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객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선택 아이콘 클릭 후에 다시 줌 아웃 하시고 전체 도면을 드래그해서 잡은 다음 엔터 누르시고 층 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도면이 어느 층의 밑그림이 될지 층을 배정해 주시는 겁니다. 1층에 설정을 해주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실 텐데요. 여기서 적용을 누르시면 연속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까지 등록을 끝내시고 대화 상자를 닫는 겁니다. 우리 2층하고 3층을 계속 등록하셔야 하기 때문에 적용 버튼을 누르도록 하고요. 그러면 1층 도면이 1F 바닥에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대화 상자가 뜨시죠? 확인 버튼. 같은 과정으로 EF 입력하시고 화면에서 선택. 아까 마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기준점을 다시 클릭하실 수가 있고요. 객체 선택. 줌 아웃 하셔서 도면을 드래그. 엔터. 층 배정을 2층에 하겠습니다. 또 적용. EF 바닥에 등록이 됐고요. 마지막입니다. 3F 입력하시고 기준점 같은 지점을 클릭 해주시고 객체 선택 아이콘 줌 아웃 하셔서 드래그 엔터 층 배정 3층까지 하시고 이제 다 완료되셨으므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이제 3개 층의 도면을 모두 등록했으므로 나가기 버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 보기 창에
세 도면이 모두 온 상태로 있는데요. 이쪽 정보 트리에 보시면 1층, 2층, 3층 도면이 다 등록되어 있고 온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도면들을 활성, 비활성 시키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하셔서 보이기, 숨기기를 하시면 온, 오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들이 잘 중심선에 맞도록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모델 보기 창에 뷰 내비게이션 탑을 클릭하시고 확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확대를 해보셨을 때 중심선이 정확히 하나씩 보이신다면 잘 등록하신 거고요. 미미하게 틀어져서 여러 선으로 겹쳐 보이신다면 등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면 등록 확인까지 마치셨으면 층별 보기 창 1F로 작업 환경을 이동하겠습니다. 층별 보기 창에서도 CAD 도면을 우클릭해서 보이기 숨기기 클릭, 모두 온 상태로 맞춰주시면 구조 모델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정보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정보 입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 해석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간단하게 건물 정보, 층별 정보, 구조 정보를 입력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모델링 편의를 위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CAD에서 블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CAD 도면을 밑그림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구조 모델링을 하기 위한 환경과 해석 설계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구조 모델링을 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는 작업 프로세스대로 배열되어 있죠. 이제 메뉴에 모델링 탭을 클릭하고 수직 부재부터 수평 부재 이 순서대로 생성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기둥 생성입니다. 기둥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도면을 확대해서 기둥의 대각선 방향의 두 점만 클릭을 하면 기둥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때 도면에 스냅이 잡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클릭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도면 스냅, 부재 스냅, 3D 스냅이 켜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스냅이 켜져 있는 것이 작업하실 때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편의에 따라서 나머지 스냅들도 온, 오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기둥을 생성하셨으면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서 메시지 창에 명령 땡땡 이 기본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이렇게 2D로 간단하게 모델링한 기둥이 3D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3D의 기둥이 생성이 되었죠. 3D CAD와 유사한 방법으로 모델링 됐지만 이 부재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속성창이 뜨시죠. 이 속성을 확인하시면 재료의 특성과 구조 해석에 필요한 경계 조건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구조 BIM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뷰 내비게이션에서 다시 탑을 선택하시고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이 기둥을 똑같은 단면 크기의 기둥으로 빠르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속성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의 ESC 키를 한번 누를게요. 상위에 복사를 클릭하시면 그냥 복사랑 층간 복사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층간 복사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그냥 복사를 클릭하신 다음에 대상 부재를 선택하라는 메시지창 보이시죠? 대상 부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기둥을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엔터, 기준점을 지정하라고 나오시죠? 기준점을 저는 이 중심선의 끝점을 잡을게요. 클릭, 클릭 하면 연속되게 기둥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같은 방법으로 또 아래 열에도 또 복사를 하실 텐데요. 이 한 줄을 전부 다 복사를 하실 텐데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전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재를 선택하라고 나오면 드래그해서
기둥 전체를 선택하고 엔터. 마찬가지로 중심선 끝점을 잡을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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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줄까지 클릭 했습니다. 엔터. 3D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뷰 내비게이션의 화살표 방향을 클릭하고 이렇게 1층의 모든 기둥이 빠르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벽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의 벽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잠시 메시지창을 확인하겠습니다. 벽체를 생성할 때는 명령어 실행 후에 메시지창을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은 현재 단면이 20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성하는 벽은 모두 200단면의 벽체로 생성됩니다. 한 건물 내에서 벽체 단면이 다양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단면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뷰 내비게이션의 탑을 선택하고 확대를 해서 벽체를 생성해 보실 텐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클릭, 중심선의 교차까지 클릭, 연속해서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3D에 확대해서 부재를 자세히 볼게요. 네. 제가 이 부재들의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요. 자, 보셨나요? 노란 선이 보이시죠? 그리고 부재 위에 보시면 초록색 점이 보입니다.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뷰의 와이어프레임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부재가 점과 선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이 점을 절점이라고 하고 이 선을 구조선이라고 합니다. 이 절점과 구조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조 프로그램 입문 자료를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 모델링에 대한 추가 설명을 보다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칠판으로 가겠습니다.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이 안전하게 지방까지 흐르기 위해서는 구조 부재들이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벽체를 생성하실 때 안목지수에서부터 안목지수까지 이 점을 클릭해서 생성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을 봤을 때 절점과 구조선이 각각 생성이 됐죠. 이 구조 부재들은 연결된 부재가 아닙니다. 각각 외롭게 서 있어요. 그래서 상부로부터 하중이 내려왔을 때 그 하중 분담을 이 수직 부재들이 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생성하신 것처럼 절점부터 절점까지 이렇게 벽체를 모델링을 하시면 와이어프레임을 봤을 때 절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재들은 연결된 거예요. 잘 연결되신 겁니다. 그래서 구조 모델링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절점과 절점 그리고 구조선하고 절점이 만나도록 부재 연결을 꼭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와이어프레임 보기를 생활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벽체가 아니라 보부재의 경우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부재를 절점에서부터 가다가 뚝 끊기게 이렇게 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 해석 설계를 수행하면 결국 이 부재는 크게 처짐이 발생하겠죠. 거의 NG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절대 안 되고요. 부재를 연결하는 이런 케이스로 꼭 절점과 절점 유의해서 모델링 해주세요. 자, 여러분 아셨죠? 구조 모델링의 핵심은 절점과 절점의 연결, 절점과 구조선의 연결입니다. 예, 잊지 마세요. 다시 뷰를 가운데로 맞추고 와이어프레임을 끄겠습니다. 다시 모델링 탭에 벽을 클릭하고 절점에서부터 절점까지 클릭, 엔터. 또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전 명령이 실행되고요. 교차점에서부터 교차점까지 절점, 절점, 절점 이렇게 연결이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개구부를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모델링을 했는데요. 3D로 한번 볼까요? 개구부는 별도로 생성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개구부에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연속해서 벽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개구부를 한번 생성해 볼까요? 모델링 탭에 개구부를 클릭하면 벽 개구부와 슬래브 개구부가 있는데요. 벽 개구부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메시지 창을 먼저 봐주세요. 현재 설정이 계구부 높이 h는 2100, 바닥으로부터 계구부 하단까지의 거리 d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h는 아시다시피 이제 계구부의 높이고요. d는 바닥부터 계구부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단까지의 거리가 0이 되면 문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단까지의 거리가 800, 1000 이렇게 있다면 아마 창문이 되겠죠. 명령은 동일하게 계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생성할 거기 때문에 이 기본 설정값 H2100에 D0으로 설정해서 계구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생성하듯이 간단히 클릭만 하시면 계구부가 생성이 되세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계구부를 생성하실 때 유용한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 이 부재라는 아이콘입니다. 이 부재라는 아이콘은 벽체의 수직 부재들을 이렇게 투명, 반투명으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도면을 참고해서 계구부 생성하실 때 좀 편하시겠죠? 또 클릭하면 계구부가 간단하게 생성이 됐습니다. 위에 텍스트 보이시죠? 계구부의 폭과 높이 그리고 하단까지의 거리를 잠깐 명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계구부가 있죠? 맞추고요. 엔터나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누르시면 연속되게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이렇게 계구부 3개를 모두 생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1층에 있는 수직 부재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이제 수평 부재를 생성해 보실 텐데요. 마이다스 이젠에서는 수평 부재인 보, 슬래브에 대한 자동 생성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보에 대한 자동 생성 기능은 기둥이 모델링 된 상태에서 그리고 중심선이 절점간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중심선을 따라서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작업 환경을 층별 보기창 EF 바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를 생성을 하실 텐데요. 먼저 큰 보입니다. 모델링의 보의 큰 보를 클릭하시면 아래 옵션 명령 중에서 자동 생성 G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입력해 볼게요. G, 엔터. 큰 보가 생성이 됐죠? 여기서 잠깐 엔터 한 번 더 누르고요. 명령 땡땡 이 상태가 됐죠? 왼쪽에 정보 트리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1층의 모든 보를 생성한 후 정보 트리를 확인하면 생성된 모든 보의 사이즈가 다양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생성된 보는 스팬을 고려해서 최적 단면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따라하기에서는 단면 크기의 변경 없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단면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를 생성해 볼까요? 모델링에 보를 클릭하고 작은 보. 마찬가지로 자동 생성 G 엔터. 작은 보까지 생성이 됐죠. 여기에서 작은 보 자동 생성 기능은 큰 보로 구획된 슬래브 영역의 장변과 단변의 길이의 비를 파악해서 작은 보의 배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3m 간격으로 자동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층에 있는 모든 보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슬래브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창에 보면 지금 작은 보 명령이 계속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나 ESC를 눌러주시고요. 모델링에 슬래브 하시면 슬래브와 데크 슬래브 두 가지가 있는데 슬래브를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자동 생성을 하시기 전에 현재 단면을 한번 봐주세요. 현재 단면이 지금 200 단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슬래브 단면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두께 150으로 변경할 텐데요. 단면 변경 SE 입력하시고 엔터. 현재 단면 아이디를 150 입력 후 엔터. 그러면 현재 단면이 150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동 생성 G 엔터. 자, 슬래브가 모두 생성이 됐습니다. 엔터 한번 더 누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나 벽으로 구획된 폐구간에는 모두 슬래브가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엘리베이터실과 계단실에 있는 슬래브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되고 편집 기능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평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경사로까지 생성하면 1층에 있는 모든 부재들은 모델링이 끝나게 됩니다. 경사로를 생성하기 전에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계단실 벽과 기둥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그막대에 있는 부재 선택 아이콘들을 활용하실 텐데요. 여기 있는 기둥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모델링에 있는 기둥 아이콘과 도그막대에 있는 기둥 아이콘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모델링에서 기둥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기둥을 생성하겠다는 거고요. 이 도그막대에 있는 기둥 선택을 클릭하시면 기둥만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기둥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고 해당 영역만 드래그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벽만 선택하고 해당 영역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선택 활성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선택 활성 아이콘을 클릭하면 3D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택한 기둥과 벽만 활성이 되고 나머지 부재들은 비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델링 하시면 계단 생성하실 때 보다 편리하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계단 생성하는 순서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로를 생성하실 때는 이 순서대로 생성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제가 지금 평면과 단면을 그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계단참, 그리고 중간 계단참, 계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 계단참 생성.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중간 계단참 생성.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중간 계단참을 중간까지 이동하실 거고요. 네 번째, 계단 연결. 다섯 번째,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연결. 네, 이렇게 생성을 하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1번부터 4번까지 생성하실 땐 작업 환경이 2F 바닥입니다. 그런데 5번을 생성하실 때는 1F 바닥으로 작업 환경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부분 클릭하셔야 되죠. 도면점도 클릭하셔야 되니까 작업 환경을 2F 바닥에서 1F 바닥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뉴에서 경사로를 클릭합니다. 계단 참과 계단 모두 경사로 명령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한 뷰를 먼저 잡으시고요. 메뉴에서 경사로를 클릭합니다. 계단 참과 계단 모두 경사로 명령으로 생성합니다. 계단 생성 순서 기억하시죠? 1번 먼저 계단 참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절점을 2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제가 먼저 해볼게요. 클릭, 네, 슬래브에 연결시키도록 클릭, 클릭 해서 이렇게 절점을 2개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단 참에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각각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각각 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절점을 2개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계단도 슬래브이기 때문에 벽체에 지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심선에 만나도록 생성해 주셔야 되고요. 2번 중간 계단참을 생성합니다. 중간 계단참도 동일한 명령이므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고요. 가운데서부터 시작할게요. 네, 중심선까지 클릭, 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연결될 수 있도록 절점을 2개 생성했습니다. 이제 3번 이 중간 계단참을 층고의 중간까지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죠. 오른쪽 상위의 편집 메뉴에 보시면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에 이동 클릭하고 대상 부재를 선택, 그리고 엔터. 기준점 지정하라고 나오는데요. 기준점 아무 점이나 무관합니다. 한 점을 클릭하고 거리를 좌표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X, Y, Z 좌표로 입력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좌우로는 움직일 게 아니고 수직적으로만 하강할 거죠. 그래서 0, 0, 마이너스 2000, 층고가 4000이었어요. 그리고 엔터. 이러면 이렇게 생성이 됐죠. 이제 4번입니다. 계단을 생성을 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경사로를 클릭하고 절점만 가지고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네, 도면이 없더라도 절점만 가지고 마지막까지 클릭
하고 아래 메시지 창을 보시면 단수를 설정하라고 나옵니다. 단수가 0으로 디폴트가 설정되어 있죠. 0이면 아마 슬로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계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10단, 10, 엔터. 네, 10단의 계단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중간 계단참에서 아래층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생성하실 텐데 5번이죠. 5번에서 유의할 점은 바로 작업 환경을 1층 바닥으로 이동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제 아래층에 있는 도면을 클릭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래층 바닥으로 이동할게요. 1층 바닥으로 이동이 됐고요. 다시 작업 환경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뷰에서 확대를 해서 저는 이 중간 계단참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활성화 시키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활성 버튼 그리고 편한 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사로 그리고 절점과 도면선을 가지고 클릭 까지 하시면 단수 설정에 아까 10단을 입력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엔터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10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10이라고 다시 입력할게요. 엔터. 이렇게 되면 계단까지 모두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1층 부재들의 생성이 모두 완료가 됐는데요. 전체 활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뷰 내비게이션의 사선 방향. 여기까지 모델링을 완료하셨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절점과 구조선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뷰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절점과 구조선만 보이게 되고요. 이걸 확인하시는 방법은 도구막대에 가시면 절점 번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절점 번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각 절점 위에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절점 위에 번호가 딱 하나씩만 있다면 잘 하신 건데 간혹 이렇게 번호가 뭉쳐서 보인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좀 확대를 많이 하셔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팁으로 알려드렸고요. 다시 절점 번호를 끄고 와이어 프레임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성한 이 1층의 모든 부재들은 2층과 3층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1층을 모델링한 후에 층 부재 전체를 다른 층으로 복사하는 층간 복사 기능을 이용할 텐데요. 이 모델링 탭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복사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복사 아이콘을 클릭을 했을 때 그냥 복사와 층간 복사 이 두 가지가 보이시죠? 예, 복사는 층 내에서 부재를 복사하실 때고요. 층간 복사는 한 층을 벗어나서 다른 층으로 부재를 복사하실 때 층간 복사 기능이 유리합니다. 층 전체가 3층까지 복사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 보기 창으로 작업 환경을 이동하겠습니다. 모델 보기 창에서 3D 뷰로 보고요. 이 상태에서 복사를 클릭하고 층간 복사. 그러면 메시지 창에 대상 부재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대상 부재를 전체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 엔터. 그럼 타겟층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타겟층, 우리가 몇 층으로 복사할 거죠? 2층과 3층이기 때문에 2,3 그리고 엔터 하면 빠르게 3층까지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확인을 조금 하겠습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3층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계단을 삭제를 하고 오픈되어 있는 상부의 슬래브, 여기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 상부 슬래브를 직접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층별 보기 창으로 이동을 하고 3F 바닥으로 작업 환경을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3층 도면을 기준으로 상부의 부재와 하부의 부재, 즉 2층과 3층의 부재들이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작업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콘에 있는 상부층 아이콘만 클릭하시면 도면을 기준으로 상부층만 활성화가 됩니다. 결국 하부층이 잠깐 비활성화된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단은 삭제해 주셔야겠죠. 마찬가지로 도구막대에 있는 경사로 선택, 경사로만 선택이 됩니다. 드래그 하고 삭제 버튼 삭제했고요. 그리고 슬래브를 직접 생성하겠습니다. 슬래브 아이콘 클릭,
그리고 슬래브, 현재 단면이 150으로 입력이 돼 있고요. 직접 생성하실 때는 사선 방향, 기둥 생성처럼 사선 방향으로 두 점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 그리고 또 연속해서 클릭, 클릭. 엔터. 이렇게 1층부터 3층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상의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기초와 동결선 확보를 위한 내림기초층을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림기초층 생성을 위해서 작업 환경을 다시 1F 바닥으로 옮길게요. 내림기초층 역시 층간복사 기능을 활용하면 기둥, 보우, 슬래브 등 동일한 평면 위치로 생성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요. 단 주의하실 점은 이 계단까지 내림기초층으로 내리실 건 아니기 때문에 각각 부재들을 선택해서 층간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고 층간복사, 대상 부재를 아까는 전체를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부재를 잡아볼게요. 기둥 선택, 전체 드래그, 보 선택, 전체 드래그, 작은 보 선택, 전체 드래그, 벽 선택, 전체 드래그, 슬래브 선택, 전체 드래그까지 하시면 계단을 제외한 모든 부재가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엔터. 타겟층 지정에 내림기초층은 F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F를 입력하고 엔터. 여기는 파라메트릭 기술이 적용돼서 그 층고에 맞게 수직부재, 수평부재들이 복사가 됐어요. 그럼 생성된 내림기초층에서 수정할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작업 환경을 내림기초 바닥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확대를 좀 해보면 계단실에 있는 개구부 그리고 엘리베이터실에 있는 개구부까지도 전부 복사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벽체를 삭제하고 새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금 확대에 벽 선택하고 벽들을 삭제할 벽들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 벽을 새로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콘에 벽 클릭, 현재 단면이 2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200을 아래 절점에서부터 아래 절점까지 클릭 했고요. 엔터. 엔터 한 번 더 눌러서 이전 명령을 실행하고요. 클릭, 클릭, 엔터. 그리고 누락된 슬래브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실이기 때문에 피트층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생성하지 않고요. 계단실에 있는 슬래브를 생성할게요. 슬래브 아이콘에 슬래브, 절점과 절점을 사선 방향으로 클릭, 클릭, 그리고 엔터. 자, 이제 내림기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 생성입니다. 거의 다 오셨어요. 기초 아이콘을 클릭하면 6가지의 기초 스타일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생성할 독립기초를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독립기초를 클릭하면 기둥 선택 또는 단면 변경, 세단면 등록 이렇게 옵션 메시지가 뜨는데 우리가 이 기둥들을 하나씩 클릭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전체적으로 부재들을 전부 다 잡은 다음에 엔터 하셔도 독립기초는 기둥 아래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셀렉트 하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뷰를 다시 확대를 해서 우리가 코어 아랫부분은 매트 기초를 생성하실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생성된 독립기초는 중복적이므로 기초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아이콘 도금 확대에서 기초 선택하고 기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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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삭제. 삭제를 하실 때는 키보드의 딜리트 키나 아니면 메시지에 E 엔터, 캐드와 동일하죠? E 엔터 치셔도 동일한 명령이 수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기초, 그리고 매트 기초 클릭하시고요. 시작점을 직접 지정해 주시면 돼요. 클릭, 아랫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스냅이 삼각형 스냅이 잡히시면 부재 아랫부분에 정확하게 클릭이 되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클릭 하시면 아랫부분에 연단거리 설정이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연단거리라는 건 각각 사방으로 얼만큼의 거리만큼을 확보해서 매트 기초를 생성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500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500만큼 옵셋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독립기초와 매트 기초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모델 보기 창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모델 보기 창 이렇게 1층부터 3층까지 그리고 내림기초와 기초 모델링까지 완료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조 모델링의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구조 모델링을 한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도면을 밑그림으로 하여 수직 부재인 기둥과 벽을 생성했고 자동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보와 슬래브를 만들고 계단을 생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층간 복사 기능으로 3층까지 빠르게 생성한 이후에 기초를 생성하고 모델링을 완성했습니다. 이젠을 통한 구조 모델링은 3D CAD 모델링 방식과 유사하지만 생성한 모든 부재들은 구조 해석 설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조 부재라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점과 절점, 절점과 구조선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구조 부재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하중이 안전하게 전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별표 100개 땅땅땅 붙여주세요. 모델링을 완료했으므로 이제 해석 설계 버튼 하나로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알면 되는데요. 그에 앞서 혹시 부재를 잘못 생성한 것은 없는지, 실수한 사항은 없는지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이젠에서는 모델 검토라는 체크 시스템으로 꼼꼼하게 모델을 검토해주고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해석 설계 수행 전에 모델 검토를 한번 해서 정보와 모델링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석 설계 후에 다시 한번 모델 검토를 해서 결과에 대한 검토까지 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정보 입력과 모델링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나서 첫 번째 모델 검토를 수행하겠습니다. 메뉴에 도구에 가시면 모델 검토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렇게 모델 검토를 수행하면 입력된 정보와 모델에 대한 오류나 적절성을 검토해 줍니다. 그리고 해석 탭에 해석 설계를 수행합니다. 부재의 적절성과 해석 결과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석된 결과를 근거로 두 번째 모델 검토를 수행합니다. 여기에서는 해석과 설계 관련 사항까지도 꼼꼼히 체크가 될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해석 설계 전과 후로 모델 검토를 각각 총 2번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모델 검토 기능을 활용하시면 보다 원활한 해석 설계 수행 및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모델 검토를 수행하겠습니다. 메뉴의 도구 그리고 모델 검토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델 검토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대화 상자를 보면 정보에 대한 일반 사항, 그리고 하중, 재료, 단면과 배치, 해석법, 해석과 설계에 대해서 다양한 실무 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사항의 체크리스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5가지 범주에 대해서 모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 해석법과 해석 설계에 대한 사항은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체크를 하신다 하더라도 아직 해석 설계 수행 전이기 때문에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는 비활성화되어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델 검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모델 검토가 완료가 되면 왼쪽에 트리 메뉴에 모델 검토 창이 나타나고요. 하중, 재료, 단면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항목이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되게 됩니다. 제가 샘플로 검토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부재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왼쪽에 나타난 속성 창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C24에서 C21로
때 한 부재만 콘크리트 강도를 변경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이 일반적이진 않죠. 전체 건물에 쓰인 콘크리트 강도와 부재 하나만 콘크리트 강도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검토해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모델 검토를 클릭하고 다시 모델 검토 클릭 하면 재료에 대한 한 항목에 대해서 빨간색 텍스트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층의 부재 종류별 강도 등급 동일성 검토라는 항목인데요.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모델 검토 사항에 대해서 창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검토 3층의 146번 보 강도가 구조 정보에 입력된 3층 재질 강도와 다릅니다. 라고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입력한 정보의 구조 정보 3층에 쓰인 모든 콘크리트 강도는 C24였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하나의 부재만 재질 강도가 다른 경우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트레이서 상세 설정 땡땡땡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 부재가 같은 층의 부재들과 강도가 다르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검토를 활용하시게 되면 해석 설계 전후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석 설계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해석 탭에 가시면 해석 설계 수행 버튼이 있고요. 단축키는 키보드의 F5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해석 설계 수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 해석 및 설계가 진행됩니다. 구조 해석 프로그램에서는 해석 설계 이전 단계를 전처리 모드라고 하고 해석 설계 이후 단계를 후처리 모드라고 합니다. 질량 참여율 그래프도 보이는데요. 이 그래프는 10차 이전의 질량 참여율이 90% 이상 확보되는데 건물이 비정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차 이상 되도록 질량 참여율 그래프가 아주 미소하게 변화가 없다면 구조 모델에서 부재 연결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중단하고 구조 모델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질량 참여율이 90% 이상 확보가 됐고요.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질량 참여율 그래프는 닫기를 누르고 제가 아까 전처리 모드와 후처리 모드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시는 동안은 도구막대에 자물쇠 아이콘이 열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콘을 전처리 모드라고 하고 해석 설계가 모두 완료가 되고 나면 자물쇠가 자동으로 닫힘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모드를 후처리 모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물쇠 모양이 잠김으로 바뀌고 후처리 모드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보나 모델링을 변경하시는 게 아니라 결과를 검토하시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처리 모드와 후처리 모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조 프로그램 입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설계 결과를 검토하시기 전에 이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모델 검토를 하셔야겠죠. 도구에 모델 검토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전에는 하중과 재료, 단면과 배치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해석법과 해석 설계까지도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 검토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검토 과정에서는 해석과 설계에 관련된 검토 항목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었으나 해석 설계 수행 이후에는 이렇게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NG가 없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구조 모델링을 완성하여 해석 설계 수행을 아이콘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수행했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은 입력된 모든 데이터를 건축 구조 기준 KBC 2009에 따라서 구조 해석과 설계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 전을 전처리 모드라고 하고 해석 설계 이후를 후처리 모드라고 하는 것도 기억나시죠? 도구막대의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열린 모양에서 해석 설계가 완료되면 잠김으로 바뀐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해석 설계 수행 및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마이다스 이젠만의 강력한 체크 시스템, 모델 검토를 해석 설계 전과 후로 각각 수행해서 오류와 적절성 체크 사항들을 항목별로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도 학습하셨습니다. 이 다음 과정은 결과 검토인데요. 해석 설계 후 바로 구조 계산서를 출력하시는 게 아니라 부재가 적절한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어떻게 확인하고 편집하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학습하시겠습니다. 이제 해석 설계를 수행한 결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이 완료가 되면 왼쪽 트리 메뉴에 2D 기본이라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2D 기본 탭을 클릭하면 해석 설계 수행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도면 형태로 제공하는 2D 기본 결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해력, 지지력 검토, 그리고 하중 간략도, 설계 결과 간략도, 구조 평면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실 때에는 상위 메뉴부터 하위 메뉴 순서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진해력, 지지력 검토를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력, 지지력 검토는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의 진해력, 지지력과 허용 진해력, 지지력을 비교하여 가장 기본적인 집안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결과 검토는 결과 확인 과정 중에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부재별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모든 층의 부재가 OK 결과를 나타내더라도 진해력, 지지력에서 NG 결과가 확인된다면 상부 구조물의 설계 결과는 무의미합니다. 때문에 NG 결과를 반드시 수정하여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결과가 OK인 걸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중 간략도입니다. 하중 간략도의 바닥 하중 1F 바닥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하고요. 하중 간략도는 해석 설계에 적용된 구조물의 하중을 확인하는 항목이며 본 항목에서 하중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중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처리 모드에서 수정한 후 재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숫자 3개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마감 하중, 그리고 자중, 마지막으로 활하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정 하중만 확인하고 싶으실 때에는 왼쪽에 뷰 탭에서 활하중과 자중을 체크 오프 하시면 해당되는 고정하중에 대해서만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설계 결과 간략도입니다. 설계 결과 간략도의 1F 바닥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는 부재별로 NG, OK, CK가 출력되며 부재의 단면 크기와 강도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의 재질과 단면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F 바닥에 있는 모든 부재들은 OK 또는 CK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 평면도입니다. 구조 평면도의 1F 바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OK, NG, CK만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고 최종 출력 형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공성을 고려하여 백은의 연속성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백은 결과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층별 백은 결과를 확인하실 때는 기초부터 확인하여 지붕층을 마지막으로 순서대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본 따라하기에서는 모든 부재에서의 OK 결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실무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NG 부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변경하셔야 하는지 학습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재 하나를 변경하여 NG 수정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서 전처리 모드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층별 보기 창에 3F 바닥으로 작업 환경을 설정하겠습니다. 간편한 편집을 위해 상부층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뷰를 맞추고요. 이 부분에 있는 보호 부재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와 슬래브를 삭제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해석 설계 결과를 삭제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Yes를 클릭해 주시고요.
보의 배치 방향을 이 방향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생성하셔도 되지만 연장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에 연장 클릭해 주시고요. 메시지창에 경계부재 지정이라고 확인하시고 연장할 경계까지를 클릭, 그리고 연장부재 선택을 확인하신 후에 연장부재를 선택, 그리고 엔터 하시면 부재가 나란한 방향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슬래브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래브에 슬래브 150으로 설정이 되신 것을 확인하고 두 점을 대각선 방향으로 클릭하여 슬래브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 보기 창에서 확인하시면 3층에 있는 보부재의 배치를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정보를 가지고 해석의 해석 설계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D 기본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설계 결과 간략도의 3F 지붕층을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의 배치가 변경되면서 이 보와 이쪽 보의 집중하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NG가 발생했는데 NG 부재를 OK로 변경하기 위해서 대화 상자를 호출해야 하는데요. NG가 난 보 부재의 단선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를 보시면 설계 가이드와 상세 설정하기가 있는데요. 초급 과정에서는 설계 가이드를 활용해서 NG 부재를 OK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단면에 대한 백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하기 버튼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설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적절한 단면을 프로그램에서 가이드해 줍니다. 이 중에서 폭 고정, 높이 고정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의 높이를 고정한 후에 설계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같고 강도비 0.9 안에서 적절한 단면 크기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휨과 전단을 보시면 모두 OK인 단면을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600 곱하기 750 단면을 체크하고 보 단면을 확인하면 이렇게 철근 정보와 단면 사이즈가 변경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단면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OK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단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단면 정보를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했던 600 곱하기 750 단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 편집을 완료하고 나시면 왼쪽에 변경된 부재 단면 전체 업데이트를 클릭해 주셔야 이 정보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결과물을 출력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대화 상자가 뜨고 Yes를 클릭하면 다시 전처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설계 편집한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해석 설계 수행을 다시 한 후 2D 기본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3F 지붕의 해당 부재들이 모두 OK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석 설계를 수행하면 트리 메뉴의 2D 기본 창이 활성화됩니다. 2D 기본의 각 항목들은 성과물 생성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편집이 필요한 단면이 있다면 편집을 하셔야 합니다. 2D 기본을 검토하실 때엔 항목이 나열된 순서대로,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확인하실 지내력, 지지력 검토는 건물 하중을 기초 하부의 지반이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로서 구조물의 기본적인 안전성 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부 구조 부재가 모두 OK를 나타내더라도 지내력, 지지력 검토에서 NG가 있다면 구조물은 전체적으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중 간략도를 확인하시고 세 번째 설계 결과 간략도와 구조 평면도를 함께 보시면서 구조 배치 및 단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출력 형식은 OK, NG, CK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OK는 강도비 0.5에서 1.0까지의 부재로 설계 결과가 적당함을 보여주고요. NG는 강도비가 1.0을 초과하는 부재로 배근이나 단면을 편집하셔서 반드시 OK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K는 강도비 0.5 미만의 부재로 사실 OK인 부재이지만 강도비에 여유가 남는 부재예요.
따라서 CK를 반드시 OK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경제성을 고려해서 부재 단면을 줄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까지 검토하시면 구조 계산서와 내진 안전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는 성과물 생성 단계만 남았습니다. 고품질의 성과물을 출력하러 힘차게 가보시죠. 이제 결과물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결과 탭에서 구조 계산서를 클릭하고요. 프로젝트명의 땡땡 업무시설, 회사명의 주 마이다스 IT, 그리고 주소도 입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화번호도 입력하고요. 팩스 번호도 입력하겠습니다. 이름에는 홍길동을 적을게요. 계산서 출력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구조 계산서가 생성이 됩니다. 뒷 배경으로 지금 구조 계산서에서 쓰일 캡처될 도면들이 뒤에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구조 계산서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와 목차가 있고요. 설계 개요, 고품질의 구조 계산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구조 계산서는 상단의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진 안전 확인서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에 안전 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S 워드 2007 버전 이상이 있으시면 MS 워드를 클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워드가 없으신 경우에는 프린트 뷰로 바로 출력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 따라하기를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먼저 정보 입력을 했고 도면을 밑그림으로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구조 모델링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를 수행한 후에 프로그램이 가이드해 주는 대로 NGVJ를 OK로 변경하여 결과물을 출력하는 것까지 구조 설계 전 과정을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를 통해 배우신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하죠? 네, 바로 복습입니다. 꼭 복습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와 함께 학습 자료도 같이 있는 거 보셨죠? 학습 자료에 CAD 도면, 따라하기 문서 자료, 완성 모델 파일을 다 올려놨습니다. 문서를 출력하셔서 모니터 앞에 딱 놓고 이젠으로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 모델 파일의 결과와 직접 해보신 모델 결과를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잘 됐는지, 결과가 똑같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과가 어느 정도 잘 매칭이 되신다면 이젠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초급 과정을 학습하시고 바로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중급 과정까지 학습하시면 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익히실 수 있으니 꼭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 따라하기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중급 과정에서 다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이제는